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그때 그 시절 결혼관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70에서 80년대생 남자들에게 과거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라고 인터뷰어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이쁘고 말 잘 듣고 집안일만 잘하면 좋죠. 라고 대답하는 남자. 그리고 다음 남자 보세요. 조용하고 말 잘 듣고 집안일만 잘하면 최고죠.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집안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하니 허허 미쳤어요. 돈만 잘 벌어오면 감사해야죠. 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90년도쯤에는 저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남자들이 버는 돈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가능했었고, 아니 서울의 아파트 장만이 가능하던 시절이니까.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시작되던 시절이라 일할 사람이 거의 남자들밖에 없었을 때라서 임금이 적어 보이지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남자들의 임금이 높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하던 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잖아. 아버지가 혼자 벌어 오시는 돈으로 우리 학교도 가고 동생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엄마 가방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다 했잖아요. 그때는 계란 한 개 70원에서 100원밖에 안 했잖아. 닭 한 마리 1,000원, 고등어 2마리가 1,000원 하던 시절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끼면서 생활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니까. 물가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 남자들이 굉장히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저 시절 결혼했던 남자들이 워낙 가부장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장의 권위를 내세워서 보기는 싫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굉장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게 시대 상이잖아. 왜냐하면 저 시대에는 지금만큼 발전을 못했었으니까. 대한민국도 성장 가도기를 밟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 1인당 GDP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던 시절이잖아. 그래서 남자들의 노동력, 순수 힘, 스태미나가 필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임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힘들었었고 그런 시대상이 있던 때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비판할 건덕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 공은 공이고 관은 관이니까. 그리고 시대 바이 시대니까. 대신 저 시대의 남자들은 마누라가 밖에서 일하는 꼴은 못 봤잖아요. 책임지고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린다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과를 나눌 수는 없지만 대충 그렇게 퉁치자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 하려고 서두에 저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현대 기술이 발달하면서 남자들을 순수 노동력만으로 일이 굴러갈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남녀 중에 절반만이. 오직 남자만이 일하던 시절이 아니게 되었잖아.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물가 대비 임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싸질 수밖에 없죠. 그걸 증명하는 게 뭐야? 지금은 남자 혼자서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아파트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를 살려면 5년, 6년만 있으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년이 지나도 못 사죠. 서울 아파트는 절대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물가 대비 임금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인들만 지금 결혼 건수 그리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일까요? 예전에는 기본으로 2명에서 5명을 낳던 게 물가 대비 임금이 조금 떨어진 것 때문에 남자들의 노동력이 예전보다 가치가 낮아져서 애를 안 낳을까요? 겠냐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도 안 했죠. 결정사 대표들이 말하는 요즘 결혼시장 이야기입니다. MZ세대 특별기획 내가 알아서 할게 출처이고요. 예전에 비해 커플 매칭은 쉬워졌나요? 라고 인터뷰어가 질문하니까 결정사 대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힘들어졌어요 라는 대표 이야기. 그리고 다른 대표는 이상형을 말하는데 다들 유니콘을 찾는다네요. 그래서 매칭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대표는 한술 더 또 외모까지 따지는 깐깐한 MZ세대 그래서 커플 매칭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대표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경제적인 조건만 따졌던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의 결혼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다만추 스타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력을 많이 본다, 학력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현재는 어떻다고요? 외모까지 따진다는 거잖아. 그런데 저걸 누가 저렇게 따집니까? 정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누가 따지는지 아시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져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들이 여자들의 직업 경제력을 따집니까? 이걸 따지던 세대가 존재를 했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바라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들의 관심을 먹고 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남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인인가를 따지잖아. 그것도 남자들은 굉장히 리저너블해요. 평균적으로 예쁜 여자는 누구나 좋아하지
하지만 남자들은 내 눈에만 내 기준으로만 예쁘면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따지잖아. 이건 과거나 현재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더 예쁜 여자 만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이 정도 여자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20대인가를 따지지 않습니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 바이 사람 따지는 것도 다양하겠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바라는 공통점 3가지를 들으라면 딱 이거잖아요. 예쁜가 어린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방금 결정사 대표들의 이야기는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얼굴까지 보는 사람들 때문에 커플 매칭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여기 10분 토론 출처고요. 결정사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이 요즘에 딱 상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외모예요. 20년 전만 해도 남성분 경제력 아니면 학력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연애시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정보회사의 결혼시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예전에도 남자의 경제력을 따졌고 지금도 경제력을 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까지 본다? 현재는 여성들이 남자의 외모까지 본다 이거잖아. 조건적인 걸 많이 봤는데 이제는 피지컬, 키, 그리고 약간 뭐 두부상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봐요. 잘생긴 건 이제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벌 만큼 벌고 집안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남성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것보다는 얼굴 잘생긴 사람이랑 싸워야 화도 덜 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라는 이야기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의 결혼시장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경제력, 학력 같은 것만 보던 2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본다고요? 외모 플러스 키까지 본다잖아. 이래서 첫 번째 예시에서 결정사 대표들이 이야기한 거잖아. 성별은 이야기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조건을 많이 따진다. 그래서 커플 매칭이 힘들다. 결정사에서 유니콘을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참 안타깝죠.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불러온 그 이면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들 보는 눈이 높아지는 부작용까지 동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일수록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프랑스 봐봐. 이민자들을 제외하고 순수 프랑스인들이 출산과 결혼을 많이 합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죠? 유독 한국이 심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강해서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고 결혼 건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경제력과 외모는 외줄 끝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팔이 긴 사람이죠. 근데 이 팔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여자, 남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여자의 능력이라면 어떤 게 있죠? 예쁘고 어리고 돈까지 잘 버는 사람을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런 여자는 잘생기고 능력 있고 키 큰 남자를 쟁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져야지만 뭔가를 많이 가진 남자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대부분의 80%의 인간은 어떻죠?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사람이 모든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건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퍼센테이지가 낮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사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맞잖아. 내가 이 여자의 나이를 봤다면, 일반적인 남자라면 외모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지능, 키까지 탑재된 여자를 만날 수 있나요? 난 조금 포기해야 되잖아.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독 이 나라에서는 심하다.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잘생기면서 돈 많은 남자까지 원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 세계 출산율 꼴찌가 되고 남자들이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5세까지 30대 중반까지 남자들의 미혼율이 75%가 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잖아. 뭐 때문에? 한쪽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용진 출처고요. 여기 한국 여성이 선택한 사귀고 싶은 나라의 이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선택한 표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은 다른 나라 남자 만나기 싫다. 그냥 나는 한국 남자 만나고 싶다. 한국 남자들이 보통 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통의 국가라면, 같은 시대, 같은 문화를 영위한 남자들이라면 똑같은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사회의 법칙이었잖아. 여태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국 남성이 선택한 사귀고 싶은 나라의 이성을 보시면 한국 여성을 선택한 남성들은 절반이 안 된다는 거. 절반 이상이 외국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가 되게 연애 시장에서 지금 뒤틀려 있다는 거죠. 그게 표출된 거잖아. 그걸 이전 자료와 연결시켜 보시면 이제 남자들이 자국민만을 선택지에 넣지 않고 외국 여성들을 선택지에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 굉장히 자국 여성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부작용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잖아요. 같은 나라
남녀가 같은 시대 사회 현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완전 반대라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러니까 연애율, 결혼 건수가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그런 연애조차 시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건 맞는데 유독 한국에서 그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소 끝에 달린 조건들이 자기 능력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한쪽에서는 자국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국 이성을 거부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저 김용진 채널 출처의 자료가 온라인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에 소름을 돋으셔야 된다니까. 즉 야외 활동을 하는 외향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면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 절반 이상이 자국민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거 온라인에서 투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국민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딸을 딱 2개 보여드릴 테니 그냥 이걸 보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해가 가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본 교과서에 실린 장면입니다. 일본어로 뭐라 적혀있죠. 이걸 해석해보면 나도 육아에 협력하고 싶다 라는 여고생 짤이 저렇게 교과서에 실려있다니까. 여러분들 이 교과서를 보면 뭔가 느껴지시죠? 만약에 이게 한국 교과서에 실린 장면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잖아. 그 장면이 나온 순간 교과서에 실린 사람은 색출되고 담당 직책에서 제외되거나 강제 퇴사당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이야기도 안 했지만 누가 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잖아. 리카이 데키마스까? 그리고 다음 짤입니다. 한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일본 여자 우리 행복하자, 한국 여자 날 행복하게 해줘 라는 댓글이 좋아요 개수가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말에 공감했다는 건데 왜 공감한지도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이유를 아시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설명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짤을 2개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 생기는 거고 남자들이 30대 중반까지 미혼율이 75%가 된 거지 않습니까? 리카이 데키마스까? 뭐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인간은 변하기 어렵다. 아니 안 변한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해결하는데 왜 30년이 걸렸습니까? 그 문제를 야기한 세대가 스스로 변하지 않았고 사회에 진출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세대가 더 이상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없을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회복하지 않고 진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30년이나 걸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 얘기 안 할랍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다들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라이브 스타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